새로운 공문장을 향한 첫걸음, 허심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진행을 맡은 미디어센터 편집장 안치훈입니다. SNS를 통해 쉼없이 전시되는 부의 세계 속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가난이고 무엇이 가짜 가난일까요?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허심탄회 이번 주제를 가난에 대하여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가 일전에 출연자분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은 좀 소수정예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여자분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24학번 이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24학번 박병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스천인관 앞에서 학우분들께 포스트잇을 받으면서 직접 가난에 관한 의견을 받아보았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눈에 띄는 거 한번 골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가난이란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라고 써있는데 돈 때문에 뭔가를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에 알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돈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될 때, 약속을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뭐 선물을 줘야 하는데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있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장보 생각하면서 참 이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준 게 있고 여러 차례 뭔가 이렇게 받아먹고 뭔가 한 게 있는데 막상 그 사람한테 뭔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난 지금 5만 원밖에 없는데 이 사람하고 나랑 밥을 먹으면 내 잔고는 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일 때 선뜻 내가 너한테 밥을 사주겠다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 골라볼게요. 진실이라는 닉네임의 학우님께서 없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꿈이 큰 내가 늘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고 뭔가 좀 꿈도 크고 그런데 사실 우리 집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뭔가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막 꿈이 어릴 때보다 훨씬 작아지고 뭔가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 기억들이 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를 하면 다 돈이더라고요.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걸 포기한 적도 있었고,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것 이유의 하나라서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점점 현실을 깨닫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홍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편에 맞게 꿈을 점점 맞춰가는 게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난이라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홍규 씨는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가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질적인 가난밖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 말 들어보면서 심적으로도 좀 풍부하지 못한 걸 가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저도 돈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난을 돈뿐만 아니더라도 시간이나 뭔가
사랑이라던가 우정이라던가 이런 게 부족해서 생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사실 다 동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가난. 제가 생각했을 때 가난 이런 진짜 결국 너무 드라이한 말이지만 결핍인 것 같고요. 네. 뭔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준다거나 받는다거나 갖는다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게 가난인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계속 마음 무거워지는 주제인 것 같고 가난이라는 걸 각자 뭔가 정도는 다르겠지만 조금씩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이 무엇인지 두 분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대학생이고 대학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서 이 가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학 사회에는 어떤 가난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뭔가 고등학교보다 좀 더 빈부격차 같은 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어떤 면에서요? 사실 등록금만 봐도 뭔가 그냥 낼 수 있는 환경의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알바를 해서 내야 하는 무조건 알바를 해서 내야만 하는 환경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대학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랑 다르게 옷도 많이 필요하고 점심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바를 가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못 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고등학교는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사는 친구들이 만나고 교복을 입고 행동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 명이 가난해도 막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학교에 오면 교복을 벗고 이제 먼 지역에서도 다 만나니까 아무래도 숨길 수 없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다 교복 다들 입으셨죠? 네. 사실 교복을 입으면 다 똑같잖아요, 뭔가 겉보기에는. 근데 사실 대학에 오면 이제 다 각자 교복 입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게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사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도 뭔가 이런 소위 명품이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막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또 가난이라는 게 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또 아까 병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록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도 알바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주신다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대학 사회에서 보이는 그런 가난의 단면인 것 같아요. 알바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학생은 휴학을 하지 않는 한은 알바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은 사실 좀 뭔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일단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했던 거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점이랑 아무래도 체력을 쓰다 보니까 집에 오면 좀 힘들어가지고 뭘 못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 힘들었어요. 어떠세요? 저도 시험 기간이 아닐 땐 괜찮지만 시험 기간이면 과제가 많을 때에는 지금 알바 안 가고 과제나 공부하면 더 학점이 잘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알바를 하는 학생하고 알바를 안 하는 학생하고 사실 어쨌든 주어지는 과제나 시험이나 공부할 양 이런 건 사실 똑같은데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결국 쓸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거고 공부에 그러면 사실 좀 뭔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그래서 돈이랑 시간은 뭔가 항상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얻기는 쉽지 않은. 사실 결국 이 돈의 존재가 이제 결국 이 공부,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돌발 상황인데요. 예. 우리 저번 대학 언론 허심탄회 대학 언론 편에 출연하셨던 우리 이갈 미디어 센터장께서 촬영 현장을 지켜보시다가 너무 입이 근질거린다 하셔서 네 여기 급하게 의자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제가 또 가난이라는 주제는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게 한번 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센터에서 센터장 맡고 있는 이가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이렇게 촬영 현장에 그냥 들어오시면은 네, 껴드립니다. 네, 그러니 촬영 일시를 잘 파악하셔서 네, 이렇게 들어오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사회에서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 우리 사회 진출을 하고 나서도 뭔가 가난이라는 그 주제는 사실 떼놓고 볼 수 없을 건데, 그러면 대학 사회에서의 가난과 우리 일반 사회에서의 가난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세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대학도 어떻게든 작은 사회니까 진짜 사회에 나가서 겪는 그런 불평등 같은 거를 겪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뭔가 약하게라도 겪었다가 사회에 나가서 더 커지는 뭔가 그런 가난이나 불평등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에 뭔가 결은 비슷한? 어떠세요? 아무래도 대학도 사회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는 다 또래 친구들이다 보니까 가난을 사회에서 겪는 가난보다는 더 이렇게 직접적이고 좀 친구들과 차이를 느끼면서 겪을 수 있는 가난이기 때문에 결코 작진 않은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이 근질하신 센터장님께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강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대학 내에서 작은 가난을 경험했다면 이 사회에서 그 큰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뭔가 조금 더 강해졌지만 그게 이미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쉽게 체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난은 사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오래된 해묵은 주제죠. 그럼 여러분은 가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뭔가 한쪽이 부유하면은 뭔가 한쪽이 가난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는 사회이지 않나. 저는 예전까지는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도 뭐 1970년대, 80년대에는 막 엄청나게 이제 과도한 그런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면서 어쨌건 뭐 그게 긍정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좀 그래도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것들이 있었고 뭐 그때 뭐 스마트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명하면 그게 뭔가 엄청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사실 그런 블루오션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너무 다 레드오션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이 어떤 획기적이고 그런 생각만으로는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독과점이 훨씬 심해지게 됐고 뭔가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그런 어떤 뭔가 한 천재가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뭐 밑에 직원들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뭔가 옛날 개발 시대의 어떤 그 재벌 신화부터 해서 뭔가 지금 뭐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뭐 완전 대기업이 된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맥락 레퍼토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가난을 해결하는 그거였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국은 창업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보통은 가질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뭐랄까 스토리잖아요. 그런 게 사실 보면은 그게 가난을 해결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뭐 아무리 블루오션이었다 레드오션이었다 해도 어쨌든 근간적으로는 가난을 해결하는 건 아닌데 개인의 가난을 해결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사회의 가난을 해결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가난을 해결하고 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어떤 정치적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쵸. 사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가난을 더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실 세상은 더 발전했고 뭔가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세계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어쩌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이라는 정의가 오히려 빈부격차에서 오는 그런 빈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난이라고 한다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수록 그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가면 아무리 세계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게 가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도 뭔가 물론 내가 가난해지지 않게 부유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대학에서 사회를 깨닫고 좀 더 나를 발전시켜야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 사회 전체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은 뭔가 그냥 평생의 숙제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늘 달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가난이 그럼 평생의 동반자다 이런 거.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다. 여기 보면은 좋은데요? 내 영혼의 반조각이라는 네, 너무 의견도 좋네요. 있어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체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체념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가난에 대해서 두 분 모셨다가 세 분으로 늘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참가자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난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우리 사회도 좀 돌아보고 가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가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 같이 얘기해보면서 진지한 대화 나누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저도 가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만 있어도 뭔가 내가 진짜 부자 같았고 그리고 막 동전 같은 거 모아서 10,000원짜리 바꾸면은 진짜 제가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가난이 정말 상대적인 거라면 내 생각만으로 나는 가난에 벗어날 수 있는 걸까? 그게 고민도 되고 근데 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사회가 너무 만들어낸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실제로 가난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빈부격차 속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되게 좀 너무 이렇게 내 개인의 불성실 그리고 책임으로 돌려지는 게 너무 부당한데 또 그걸 벗어나려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고 내가 또 그냥 나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두 분 말씀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일찍 들어올 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네, 사실 가난에 대해서 많이 뭔가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 참 많았지만 이렇게 가난이라는 주제를 또 탁 터놓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허심탄회 가난에 대한 편을 통해서 한번 이 가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깊든 얕든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게스트 여러분께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허심탄회 가난에 대하여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에 할 때 구호를 외치거든요. 제가 새로운 공문장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허심탄회 외쳐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공문장을 향한 첫걸음 허심탄회!